Yeah, yeah, yeah. Pardon me and my tone. You can't step to my throne. They ain't 네, 반갑습니다. 도도튜브입니다. 도도튜브 구독자님들 행복한 불금 하루 시작하셨나요? 벌써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요일이라는 금요일인데요. 참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오늘 하루도 힘내셔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앞서 포드 F-150의 순수 전기차인 라이트닝에 대해 다뤄드리면서 완성업자들의 전동화로서의 전환이 정말 빠르게 진행된다는 사실 또한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동화 모델의 방점을 찍을 주인공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처음 보는 순간 스타리아의 앞부분이 생각나는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전면 윈도우의 개방감이나 전면 프론트의 라인까지 흡사 스타리아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첫인상이었습니다. 이 차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 기업인 카누에서 전기차 픽업 트럭을 처음 선보인 것인데요. 물론 아직 양산 단계는 아니고 프로토타입 단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차량의 특이한 점은 약간 군용스러운 느낌도 들 정도로 투박하면서도 전투적인 모습까지 보이고 있죠. 이 티저 이미지의 차량의 모습을 보면 적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군용 특수 차량이 떠오르지 않나요? 픽업 트럭이지만 적재 함정을 이렇게 승합차처럼 설계하기도 하고 위에 루프 텐트를 적용한 캠핑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전장은 4677mm, 전폭은 1980mm, 전고가 1920mm, 휠베이스가 2850mm로 전장만 놓고 보면 4630mm의 신형 투싼 크기 정도라고 보시면 될 듯 하고요. 픽업 트럭 치고는 상당히 컴팩트한 크기이죠. 스몰 픽업 트럭으로 분류되겠는데요. 미드 사이즈 산타크루즈가 4907mm의 전장에 휠베이스가 3004mm인 것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것 같습니다. 다만 디자인 특성상 프론트 오버행의 짧다는 이점과 적재함의 공간은 최대한 살렸는데요. 적재함의 제원은 가로 1627mm, 세로 1817mm입니다. 적재 중량은 816kg 정도라고 합니다. 작지만 이 적재함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트렁크 공간의 양쪽 측면에 플립다운 테이블을 적용해 캠핑이나 레저 또한 작업 시 활용 가능한 작업대를 추가했는데요. 리어 쪽의 트렁크 도어를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시 세로가 최대 2600mm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트렁크 적재함을 늘리면 이렇게 모터사이클 2대까지도 실리는데요. 바퀴를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까지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더 많이 적재가 가능하겠네요. 그리고 차량의 하단에 나오는 테이블에는 이렇게 작은 수납도 할 수 있고 작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차량의 루프에 적재물을 올리고 내리기 편안한 발받침 역할도 한다고 하네요. 차량 설계자가 올라가는 것 보니 성인 남성 1명 정도의 무게 하중은 버티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전기차의 이점으로 전면의 엔진에 빠지고 배터리로 대체되면서 프론트에 적재 공간까지 있어 다양한 적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네요. 이것도 수납함 도어를 활용하여 작업대로 사용 가능하고 여기에 브이클 투 로드의 개념의 콘센트가 있어 전기 사용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를 보면 더욱더 놀라운데요. 우선 투싼 풀체인지의 실내 느낌이 살짝 들긴 하죠. 전면의 대형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시선을 자로잡고 각진 스티어링 휠이 마치 우주선을 조정하는 조종석이 연상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전장의 크기는 투싼보다 조금 큰 사이즈이기에 5인승이었으면 어땠을까 했지만 3인승으로 디자인하면서 실내 공간의 광활함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인데요. 픽업 트럭에서 볼 수 있는 운전석 뒤 적재 공간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개방감이 왜 이리 좋아 라고 하실 겁니다. 도어가 도대체 어디까지 열린 것이지 할 텐데요. 이 차량의 도어는 윙도어 형태로 양쪽으로 열리게 설계되어져 있네요.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운전석 뒷공간의 짐을 넣고 빼기 쉽게 하기 위한 디자인의 설계가 아닐까 싶네요. 전면의 대형 디스플레이까지의 거리가 상당하게 느껴지죠. 운전을 하면서도 적응되기까지는 조금 걸릴 듯한데요. 사실 저 공간을 저렇게까지 광활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저곳을 좀 줄이고 작아도 2열 하나쯤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지만 실내 공간만큼은 거의 대형 세단 수준 이상을 보여주는 느낌이죠. 전면과 측면의 시야를 보면 알겠지만 개방감이 끝내주죠. 차량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스타리아의 외관과 닮아서 그런지 실내에서 개방감 또한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도어 쪽에 아이오닉5에서 봤던 파라메트릭 듀얼리 패턴이 들어가서 미래지향적인 전기차임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컵홀더의 위치와 모양은 좀 깨는데요. 이것이 바로 컵홀더라고 하네요. 좀 애매하죠? 너무 직관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센터 터널과 센터 콘솔이 보이질 않죠? 다시 말해 차량의 조작 버튼들은 센터 패시아나 아니면 다른 곳에 모두 적용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다.
운전석과 동승석 구분이 중간에 도어 팔걸이 하나로 구분지어져 있는 것인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 바꾸기는 굳이 차량 밖으로 내리지 않고도 실내에서 편안하게 이동할 것 같네요. 동승석 쪽에서 바라본 느낌인데요. 정말 이 공간은 넓어도 너무 넓죠. 시각적으로는 광활한 실내 공간을 보여주지만 실용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물음표가 지어지는 공간 같습니다. 이곳의 공간은 뭐를 수납하기에도 벽이 없어 올려놓기도 애매하고 이 공간으로도 물건이 들어가면 빼내기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어두워서 잘은 안 보이지만 센터페시아의 육안으로는 물리적 버튼이나 터치식 버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만약 시동이 켜지면 이곳에 디스플레이 창이 켜지고 터치식으로 있다 해도 운전자의 조작 범위 내를 넘어서는 거리감이라 실용성은 다소 떨어져 보이긴 하죠. 실내에 조작되는 느낌을 한번 보고 싶어 영상을 찾아보니 스티어링 휠의 홈 부분에 디스플레이 창이 뜨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곳에 모든 조작이 가능하게 해놓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전면과 측면의 개방감은 정말 비행기나 우주선 조종간에 타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카누는 최고 출력 600마력의 1회 완충 시 483km의 주행 가능 거리로 출시될 예정이라 시장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있는 모델이 아닌가 싶네요. 어찌 보면 픽업 트럭의 본고장에서 북미 전용 모델인 산타크루즈가 맞이해야 하는 또 다른 경쟁 상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카누는 자체 생산을 통해 2023년 이 전기 픽업 트럭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스포츠 세단과 배달용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스타트 기업인 카누의 앞으로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 시점이네요. 국내에서도 만나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픽업 트럭의 본고장인 미국의 스타트 기업인 카누의 전기차 픽업 트럭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Yeah. Pardon me and my tone. You can't step to my throne. They ain't working like